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지인이나 친구가 급한 사정이 있어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할 때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특히 자녀나 부모님에게 갑자기 일이 생겨서 돈이 필요하다며 부탁을 할 때는 부득이 돈을 빌려주게 되는데요. 후에 채무자의 형편이 풀려서 돈을 무사히 돌려받으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친구를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갑자기 친구가 잠수를 탄다거나 또 돈이 없다고 하면서 배째라고 하면 정말 배를 뗄 수도 없고 난감한데요. 이런 상황이 실제로 닥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권리들을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일이겠죠. 소송을 열심히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어도 그 사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놓았으면 소송이 허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맨 먼저 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놓는 거죠. 이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이라면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채권이든 관계없이 모두 할 수 있는데요.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살림살이나 공장이 기계와 같은 것을 말하고요. 채권은 임금채권이나 공사대금 채권처럼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으로부터 담보를 제공하라 하는 그런 명령이 나오는데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채무자의 명예나 신용에 별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 이 동산이나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담보로 보증보험증권을 끊어서 내면 되지만 이 동산이나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담보금 중 절반 정도는 반드시 현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이나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부동산 가압류보다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압류를 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놓았다면 이제는 이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해야 하겠죠. 그게 바로 지급명령과 소송입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으면 그 명령문이나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할 때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가압류와는 달리 담보 제공 명령이라든지 현금 공탁 명령이 나오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급명령이나 판결문만 있으면 부담 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무제한으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채무자 앞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죠. 채무자 앞으로 별다른 재산도 없고 또 채무자가 직장 생활도 하지 않아서 채무자의 임금 채권도 압류할 수 없는 그런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집행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채권자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면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찾아내서 유체동산, 즉 살림살이죠. 이 살림살이에 압류하는 겁니다.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통장을 사용한다거나 또 집이나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도 노숙을 하지 않는 한 분명 어딘가에서 거주는 하고 있겠죠. 그 거주지를 찾아내서 그 거주지의 살림살이를 압류하는 건데요.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집에 텔레비전, 냉장고, 컴퓨터 이런 것에 소위 말하는 빨간 딱지를 붙이는 거죠. 채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압박감이 크겠죠. 이렇게 빨간 딱지를 붙이고 일주일이나 2주일 후에 경매를 붙여서 채권을 조금이나마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 신청을 하는 것인데요. 재산명시 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자는 반드시 재산명시 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0일 이내에
기간 동안 감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효과적인 압박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채무자가 재산 명시일에 출석해서 재산 목록을 제출하면 채권자는 그 재산 목록을 열람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제출한 이 재산 목록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채권의 만족을 얻기 어렵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조회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신청을 해서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예금, 은행 같은 것을 파악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채무자의 소유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고 재산 명시일에 허위로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고소해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산조회 신청도 채무자에 대한 좋은 압박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산 명시 신청을 해서 재산 목록도 받아보고 또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을 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다 뒤져봐도 채무자의 재산이 안 나온다 그러면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인데요. 지급명령이나 이 확정 판결을 받은 후 6개월까지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면 그 명부가 채무자의 주소지에 비치되고요. 또 그 명부가 금융기관에 통보돼서 채무자는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도 정지되고요. 대출 역시 기한이익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또 신용등급도 최저등급까지 떨어지게 되죠. 채무자의 신용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조금 극단적인 방법도 있는데요. 채무자의 집안에 경조사가 있을 때, 이를테면 자녀의 결혼식이라든지 부모님이 사망으로 인해서 상을 치를 때 이 축의금이나 조의금이 들어오는데 이 축의금이나 조의금에 압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이런 날 압류가 들어오는 것은 상상하고 싶지도 않겠죠. 어쨌든 도의적으로 권하지는 않지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망라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